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버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야, 아,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깔끔해. 좋습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찾아왔습니다. 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짜라짜라짜란. 예. 우리 같이 끊었어요. 그렇네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호흡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새해부터 호흡이 착착 맞네요. 아, 누가 보면 오늘 회식하는 줄 알겠어요. 네, 설 연휴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다들 이번에 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에요?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 선배님은요? 아, 저는 뭐 예전에는 참 사실 설이 좋았었어요. 음. 어렸을 때 그 세뱃돈 받는 입장일 아. 때는요. 네. 근데 이제는 세뱃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 되다 많이 보니까 오늘 올해는 또 어떻게 줘야 되나,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예, 또 경제 사정이 이렇게 확 좋지는 않으니까 네. 부담도 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데 설 명절하면 또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하호 웃음이 쏟아지는 이것. 뭔지 아시겠죠? 정답! 뭐죠? 그거잖아요. 이말 딱 붙였다가 탁! 고돌이! 아, 화투. 화투. 네. 이런 또 명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어머! 김혜수 씨의 성대모사였습니다. 아, 아무도 네. 모르시는 것 같길래. 이대 나왔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건. 묻고 더블로 가. 좋죠. 네. 아. 크리스마스에 나홀로 집에가 있다면 명절에 타짜가 있죠. 그럼요. 네. 그런데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하는 이거 정말 화투가 원하신다면 아니었죠? 제가 생각한 답에 근접하긴 했어요. 미나투구나. 아니고요. 네. 뭐예요? 설 명절에 온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마스터키 바로 민속놀이입니다. 야, 라떼는 말이죠. 네. 명절에 친척들이 집에 오면 윷놀이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 연도 달렸어요. 우와, 맞아요. 가오리연, 망패연. 네. 네. 그다음에 막 겨울이잖아요. 설날은.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썰매 같은 것도 털어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감성이. 요즘에는 민속놀이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딜 찾아가야만 할 수 있죠. 맞아요. 뭐 널뛰기 이런 것도 민소촌 같은데 찾아가야 볼 수 있고 맞아요. 또 겨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음. 이 민속놀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바로 민속놀이의 역사입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과 민속놀이를 아마 꼭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유튜브 사진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VCR 스타트! 아니 저게 누군가? 어머, 이 영화는 바로 왕의 남자. 이야. 그 물에서 헤엄치는 놀이가 무슨 놀인지 아나? 공중에 들어와서 놀이를 즐기는 광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왕의 남자인데요. 영화에서는 광대놀이, 남사당놀이, 풍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의 민속놀이를 만날 수가 있었죠. 제가 또 별명이 변우성 아닙니까?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아이고. 네, 우리의 민속놀이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과 그 당시에 쉽지 않았던 권력층에 대한 풍자와 해악도 녹아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이는 물론이고 부녀자부터 연로한 어르신까지 모두가 민속놀이를 즐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널뛰기. 야, 널뛰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널뛰기와 윷놀이. 윷놀이. 부녀자들이 즐기는 널뛰기는 일종의 스포츠 취미의 놀이이며 윷놀이는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즐기는 놀이입니다. 사물놀이, 연날리기다. 재밌는데. 겨울을 날려보내고 모든 묵은 것을 날려보내는 연날리기. 천마야, 천마. 말이에요? 정월 대보름의 쥐불놀이는 쥐를 쫓아 풍년을 기약하는 민속놀이입니다. 야, 이 쥐불놀이도 아이들이 볼 때는 그냥 뭐 불장난 같지만 농사가 끝난 겨울 논밭에 병충해를 싹 태워서 다음에 풍년이 되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맞아요. 그저 흥겹게만 보이는 민속놀이에는 남다른 의미와 과학적 지혜도 담겨 있었는데요. 선조 때부터 대대로 오랜 역사를 이어온 이 놀이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전통놀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동서양 모두 비슷한 의견이 한 가지 꼽힌다.
인간을 가리키는 여러 말 중에 호모 루덴스가 그중 하나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이다. 이 말은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문화사학자 요한 호아징하의 저서 호모 루덴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놀이는 문화현상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며 인간의 생활 자체가 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맞아. 과거 우리 민족의 생활은 자연이 터전이었다. 자연 재해가 두려웠던 그때 우리는 놀이로 자연을 달랬고 으쌰. 풍요를 희망했던 것이다. 놀이는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놀이 없이 즐겁게 살 수 있나요? 맞아요. 지루해요. 놀이 없는 삶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놀이란 그저 즐거움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네요. 맞아요. 이 말은 결국은 놀이의 속성이 지금은 누구나 즐기고 웃고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예전에는 주술성의 측면이 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긴 팀 박수 쳐주고 이런 놀이로서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뭐 줄다리기 이긴 팀이 풍년을 든다든지 아니면 이긴 팀의 줄을 가지고 와서 다려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술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저 당시에 줄다리기는 단순히 힘자랑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다음에 풍년이 들 것 같다는 그 뭔가 그 희망에 네. 그 승리를 하면 더 기뻤던 거죠. 네, 맞아요, 의미가 맞아요. 있었네요. 아무래도 농경 사회를 이루다 보니까 다음에 농사의 흥망을 점쳐보는 놀이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윷놀이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에? 윷놀이로 점을 친다고요? 네, 윷놀이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조선 후기 유득공이 서울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책 경도 잡지에서는 유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유점 처음 들어보시죠? 오, 6점 처음 들어보는데. 유점은 본래 새해 첫날 한 해 풍흉을 점치던 방법이었지만 개인의 1년 신수를 보는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 올해 농사는 풍년이 들겠구만. 요 몇 년간 나온 전개 중에 올해가 제일 좋은 뜻인데 그려. 아니 육가락으로 과연 어떻게 점을 쳤을지 진짜 궁금하긴 하죠. 진짜 너무 네. 궁금한데요? 한번 볼까요? 유점은 섣달 금음이나 설날에 주로 부녀자들이 유출 3번 던져서 얻은 괴로 기룡을 점친다. 3번. 던져서 나온 괴는 64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괴사, 즉 풀이말로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것이다. 이야. 민중의 애완과 정서가 담겨 있는 유점. 윷놀이판은 지난해의 노고를 나누고 다가올 한 해의 풍년과 마을 사람들 모두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런데 저는 그 유점이라고 해서 도가 나오면 에이 막 망했네 망했어 이러거나 아니면 막 뭐가 나오면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도, 개, 걸, 윷, 모 5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무려 64가지 점괘가 나온다는 게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확률이 계속 바뀌니까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유점이 보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선 유출 연달아 3번 던지는데요. 이때 도가 나오면 1, 개는 2, 걸은 3, 윤, 모는 4로 봅니다. 그럼 유출 3번 던진 결과는 숫자 111부터 444까지 나오게 되겠죠. 444? 예. 네. 와우. 이때 나온 숫자를 64개, 64개의 점사 중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오, 좀 의외로 과학적이네.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출 던져서 도 3번 연속 도가 나오면 네. 도도한 111 111. 점괘를 얻게 되는 건데요. 점사표에서 111은 아견자모라고 해서 뜻을 풀이해 보면 아이가 인자한 어머니를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점괘의 뜻은 복이 들어온다라고 좋은 풀이하면 뜻이네. 됩니다. 이야. 아니 근데 의외로 진짜 풀이가 쉽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윷은 구하면 되고 음. 유점책은 그럼 어디 가서 구해야 될까요? 뭐 서점을 가야 할까? 아니면 헌책방을 가야 할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유점을 통해 얻은 64개의 점괘 풀이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 또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당장 집에 가서 저도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유점은 누구나 쉽게 점을 쳐볼 수 있다는 게 저게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월설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도 하면서 일단 점괘 한번 보고 갑시다. 네. 하면서 이게 그 딱 검색해놓고 보는 거지. 아, 안 재밌다. 좋으면 그냥 얘기 안 해주고. 어떡해. 어떻게든 좋게 얘기해드려야지. 아 그럼 그래도 운세를 한번 재미삼아 쳐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과거의 이 유점은 농업의 성공 여부나 개인의 한 해 운세를 점치는 것을 넘어서
전쟁 중에도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의 기세를 걱정하면서 유점의 점괘를 일곤 했다고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도 유점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오. 난중일기에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1594년 7월 아들의 병세를 두고 척자점을 쳐서 길한 궤를 얻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고 지금 저기서 말하는 척자점이 바로 유점을 의미합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투를 앞두고 점을 친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실. 그렇죠. 조선시대 장수는 점을 자주 쳤다고 전해진다. 세종대왕은 변방에 나가 있는 장수에게 점서를 하사하며 적을 상대로 군사를 쓸 때는 점괘를 쳐보되 때에 맞게 잘 참작해 시행하라고 훈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래도 저 점괘로만 이렇게 뭔가 다 결정을 내리시진 않았겠지만 네. 전쟁 중에 유점을 보고 참고를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네. 더 정말 다행인 게 네. 자, 이순신 장군님이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진짜 유점을 받는데 백도 안 나오길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우, 너무 다행이다. 백도 나왔으면 오늘 약간 느낌이 안 좋은데 야 일단 돌아가자. 그치. 이 백도가 안 나오고 좋은 그 점괘가 나왔기 때문에 더 맞아.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운 거 아니겠어요? 맞아, 네. 자신감만큼 이길 그래. 수 있는 건 없어. 아, 백도 안 나오길 정말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지. 맞아요. 아니었으면 너 하시모토 상이야. 예. 에이, 야, 혹시 일본군들이 그 장면을 봤으면 전쟁을 앞둔 이순신 장군께서 한가로이 윷놀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아니 어떻게 전쟁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놀이를 하고 있지? 야, 정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로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전쟁에 활용된 민속놀이는 윷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늘로 높이 띄우며 노는 우리 민속놀이 뭐가 있죠? 연이죠, 연. 연. 맞아요.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에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연을 최초로 날린 나라는 중국과 그리스로 약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군사적인 목적으로 발명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연은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연을 전쟁에 활용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진덕 여왕 때 김유신 장군이 신라군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했고 고려시대에는 최영 장군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연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이순신 장군이 군사통신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님은 6부터 0까지 전쟁 중에 민속놀이를 많이 사용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이쯤 되면 연 날리기는 그저 즐거운 민속놀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실제로 전투에서 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적 기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에 불을 붙여 마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보이게 했다는 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이다.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이게 무슨 의미를 그러니까 두는 연이 걸까요? 불이 붙어서 쫙 올라가니까 밤에 빛날 거 아니에요. 내용인즉슨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연을 전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지난번에 떨어졌던 그 별똥별이 간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담의 군사들이 전부 다 사회가 죽어 있을 때 김유신 장군이 일시에 공격을 해서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한 1300여 년 전의 일이니까 적어도 13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연이 많이 많다기보다도 이용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쟁 중에는 이 군사들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연을 승리의 그 약간 신호로 그렇죠. 딱 활용을 한 거야. 맞아요, 전쟁 맞아요. 승리의 메시지로 이용을 해버렸네. 그럼요. 메시지뿐만 아니라 연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통신 수단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시간이 지나자 점차 민속놀이와 결합하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 액을 날려보내는 송액 영복의 의미를 가진 주술적인 역할까지 다양한 이용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중 전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신호연이라고 부른다. 신호연. 그런데 연을 어떻게 신호로 주고받았을까요? 신호연에 쓰이는 연은 색으로 구분되는데
검정, 빨강, 하양, 파랑은 다름 아닌 방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신호연의 색을 보고 멀리서도 공격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거네요. 동서남북. 홍해 단가리 연의 경우 초승달의 빨강 연임으로 남쪽을 공격하라는 의미가 된다. 와. 그리고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것은 빨간 원인데 이건 낮을 의미해서 이 원이 들어간 연은 낮에 실행할 일들을 지시한다는 것으로 세 개 연이 모두 낮에 내리는 지시를 뜻한다. 색과 무늬를 이용한 신호연들은 그 모양과 색으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단순한 무늬와 색을 통해서 꽤 자세한 군사적 지시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놀랍죠. 네. 아, 저는 이 신호연을 처음 봤을 때 옛날 연이 생각보다 디자인이 되게 감각적이다. 약간 북유럽 스타일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호연은 정말 과학적이었네요.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신호연의 그 아름다운 무늬 속에 저렇게 중요한 군사 정보가 들어있을 줄이야. 네. 아, 진짜 또 어떤 형태의 그 신호연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붉은 원이 위쪽으로 2개, 중앙 하단부에 2개가 있고 그 원들을 검은색으로 감싼 기바리 눈쟁이연은 낮에 적과 맞붙어 싸워라 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저게 제일 싫었겠다. 네, 낮에 싸워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전술비연이었고요. 검은 바탕에 노란 달이 위쪽에 그려져 있는 이 연은 까만 외단가리 연입니다. 새벽에 북쪽을 공격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연을 보니까 딱 이해가 되고 전쟁 중에 군사들이 어렵지 않게 이 신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네. 지금 재밌어. 보시는 신호연은 머리 눈쟁이 연인데요. 이 연에는 어떤 군사적 지시가 담겨 있습니까? 아, 정답. 뭐죠? 왼쪽 오른쪽으로 낮에 공격해라. 오! 왼쪽 오른쪽에 다 퍼져 있으니 다 낮에 공격해라. 상당히 근접하긴 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아까가 4개가 다 백병전이었잖아요. 저게 똑같이 생긴 게 밑에 하나 더 있으면 백병전 그냥 바로 붙어라. 그보다 2개가 적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낮에 기습해라. 아, 기습으로. 기습조들. 근데 저 가운데에 흰색 삼각형이 뭔가 모양을 좀 닮지 않았나요? 산에서 산. 산이야, 정답. 산에 시뻘겋잖아요. 불을 내 가지고 적들을 무섭게 만들어라. 산불을 질러버려라. 질러버려. 제가 이쯤에서 정답을 그냥 밝히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예요? 표정이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예, 아우. 연의 위쪽 양쪽에 붉은 원이 있고 네. 가운데 솟아오른 산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 머리 눈쟁이 연의 의미는요. 네. 낮에 적의 능선을 공격하라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직관적이고 맞아요. 지혜로운 군사 작전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연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 이후에는 유희로 발전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950년대에는요. 전국 규모의 연날리기 선수권 대회까지 개최가 됐다고 해요. 오. 과거 뉴스와 함께 그 현장 만나보시죠. 제1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 대회. 해방 후 처음 보는 연날리기 대회가 2월 25일, 26일 양일간 세종로 구 경찰전문학교 광장에서 호행되었습니다. 공중에 난무하는 각양각색의 연들은 선수들의 능숙한 솜씨로 재주 부리기, 끊어먹기 등의 묘기를 연출하여 관중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와, 잘 올라간다. 그리고 특히 새한 중국인들이 출품한 영연이 하늘로 피올라 그 장쾌한 모습이 이채를 띄웠습니다. 근데 진짜 용처럼 생겼다. 네. 연은 직접 날려도 재밌지만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에 힐링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재미를 안겨주던 민속놀이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의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놀이는 우리 전통 문화를 단절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반대로 놀이는 독립을 위한 염원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 단결을 보여주기 위한 무언의 힘이 바로 놀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놀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이이기도 하다. 수백 명이 모여 독립 대신 구호를 외쳤던 놀이.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신문자를 보면 경기도 이천 지역에 6,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했다는 이야기.
또 하나 기사는 뭐 일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다 모여서 줄다리기를 했다는 기록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게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힘을 겨루는 우리의 민속놀이 줄다리기. 지금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놀이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 오징어 게임인가요? 네. 오징어. 그렇다면 이 줄다리기는 언제 처음 시작돼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걸까요? 줄다리기. 찰떤 가락왕조의 문화를 되새기는 가락문화제에서 이곳 김해 수천 불황민들은 보기 드문 줄다리기 시합을 최근에 가진 바 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커? 장난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커? 너무 커. 그 줄이 아니야. 길이가 250m, 높이가 5자, 그리고 넓이가 4자의 줄을 김해 주민들이 동서양팀으로 갈라져 서로 잡아당기는 모습은 문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아, 모든 사람들 다 했네. 애기도 있고요. 이러한 줄다리기 풍습은 추수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서 가락왕조 때 생긴 것인데 지금껏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편에게는 상금과 부상으로서 황소 한 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 줄다리기는 고대 가락 왕조 때부터 이어져 온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의 풍년과 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오락적인 성격보다는 의례적인 측면이 더 강한 놀이였어요. 네. 이후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즐기던 세시 풍속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 민속놀이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놀이로 과거에는 무려 3일에 걸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주로 마을 간의 대항전으로 지역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만 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동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줄다리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대 이집트 무덤의 벽화에 그려진 줄다리기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체력 단련의 목적이 강했다고 해요. 줄다리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죠? 몸무게 딱 정해가지고. 그런데 경량급.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줄다리기가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된 적이 있어요.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하계올림픽에서 최초로 줄다리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줄다리기는 규칙도 단순하고 빠르게 승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인기가 있는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올림픽 종목에서 빠지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죠? 줄다리기는 1920년 올림픽까지 총 5회 동안 이어졌는데요. 주로 유럽권의 국가들과 선수들이 참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줄다리기가 유럽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서 결국 위험 종목으로 분류돼 퇴출됐다고 합니다. 아니 스포츠는 스포츠로 즐겨야지 그 이상으로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월드컵에서도 보면 유럽 국가들끼리 너무 날을 세우더라고. 맞아요. 유럽 국가들끼리는 무슨 전쟁하러 나왔어. 맞아. 이건 축제라고 하는데 전쟁이 돼버렸어. 맞아. 우리나라의 전통 줄다리기 역시 양쪽으로 나눠서 힘을 겨루긴 하지만 사실 경쟁이나 승패보다는 민족의 화합, 번영 이런 좋은 의미가 더 크게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충남 당진에서 무려 500년째 이어지고 있는 줄다리기가 있는데 기지시 줄다리기. 마치 지네다리처럼 여러 갈래 줄을 연결해 당기면서 화합을 이루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충남 당진군 기지시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줄은 길이가 200m, 지름 1m에 무게만 40톤이 넘는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줄을 만드는데 3만여 단의 볏짚이 사용되고 주민 5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줄다리기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와, 저거 진짜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륙마을과 해안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재앙을 없애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한 기지시 줄다리기가 예산과 관심 부족으로 쇠퇴기를 맞기도 했으나 세계적인 규모에 걸맞는 국제적인 민속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진에 가면 그 줄다리기 박물관도 있고요. 그 매년 5월마다 축제를 열어서 저 장관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당진 홍보대사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진 쌀도 유명하거든요. 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도 신기한데 외국인들이 이 줄다리기를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Beautiful, fantastic, wonderful, powerful.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줄다리기는 우수한 놀이문화의 전통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양팀으로 나뉘어 자기 편의 줄을 잡고 힘껏 잡아당겨 승부를 가리는 놀이 줄다리기. 우리의 전통문화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우와. 저봐요. 너무 자랑스럽네요. 맞아요. 이번에는 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4개 나라가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줄다리기 문화 자체가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권에서 널리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줄다리기로 외국과 함께 화합도 됐었네요. 맞아요. 이 동남아시아권의 문화니까. 한국의 경우 15세기 편찬된 동국 여지승남에 처음 줄다리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영산 줄다리기, 기지시 줄다리기, 삼척기 줄다리기 등 3종류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줄다리기 등재는 4개 나라 공동 목표였지만 지난 몇 년간 준비 과정은 사실상 한국이 주도해왔습니다. 한때 보류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교류해온 위원국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줄다리기가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18개로 늘어났습니다. 좀 마지막 보니까 보면서도 막 이게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훈훈해지죠. 한번 해보고 싶고. 영차.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나눠서 줄다리기 해보면 어때요? 오늘 YTN 체육대회 할 때 불러주세요. 아, 네, YTN 체육대회 할 때 저희가 점점 커진다. 내심 할게요. 행사비 싸게 해줄게요. 제가 저도. 그래도 개그맨 중에 행사비 비싼 편인데 YTN이니까 할인해드릴게. 아, 그때 저도 행사 따라갈게요. 보시려고. 네, 좋습니다. 네, 유튜브 사진관 오늘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즐겨온 민속놀이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전통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민속놀이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한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밌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은 서비스.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야, 진짜 줄다리기 재밌겠다. 영차. 내 마음을 끌어. 영차. 요즘 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진짜 피카츄? 30m짜리 연이 있어요. 30m요? 진짜 그 고래 모양도 있고 문어 모양도 있고 뭐 오징어도 있고. 진짜 오징어. 저 오징어 닮았다고요? 잠깐만 아무도 그냥 연 공격이 들어왔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뭐 무슨 맥락도 없는데. 오징어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제 받아쳐야죠. 오징어연 잘 어울린다. 실 끊어야지 빨리. 연을 끊든지 실을 끊든지. 연을 끊다니. 뭐든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인연을 끊겠습니다. 아,